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혼 당시 전 남편은 간암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가족 중에 이식이 적합한 사람이 저뿐이었습니다. 기증 순서를 기다리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서 제 간을 이식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수술날 당일 갑작스런 친정엄마의 반대로 수술이 무산되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알고 계셨고 그걸 제게 알리며 수술을 반대하셨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간 떼어주는 호구가 될 뻔했습니다. 엄마 덕에 정신 차리고 수술을 취소하고 바로 이혼 진행했어요. 남편은 아픈 몸으로 제게 버림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추악한 비밀이 뭐길래 아픈 사람을 버리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준비 기간 포함해서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딩크족입니다. 딩크족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자녀 계획 없이 부부끼리 만족하며 사는 걸 딩크족이라고 해요. 우리는 결혼 전부터 결혼에 관한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이를 안 좋아했고 아이로 인해 생기는 부부간의 갈등, 부모로서의 희생 등등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보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받는 행복과 기쁨이 있겠지만 엄마로서 자식에게 희생하며 사는 모습이나 육아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모든 걸 감당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같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 없이 서로만 생각하며 사는 걸 선택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딩크족임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식이 있어야 한다며 설득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뜻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유, 내 친구 딸은 이번에 아들 낳았다더라. 그래? 저번에 막달이라고 하더니 드디어 낳았구나? 왜? 엄마 친구 할머니 됐다니까 부러워? 당연하지. 다들 본인 손주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난리도 아니야. 어찌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나도 같이 껴서 손주 자랑하면 좋겠구만. 아니, 너희 진짜 애 가질 생각 없는 거야? 그렇다니까. 애초에 우린 애 없이 살고 싶은 생각이 맞아서 결혼한 거야. 둘 다 애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 우리가 애를 낳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애만 불쌍하지. 결혼하면서 애 없이 산다고 이야기 끝냈는데 왜 그래?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 나중에 가서 생각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아직도 애 없이 살고 싶어? 김서방도 확고한 거야? 뭐 물어는 보지는 않았지만 물어보나 마나야. 생각이 있다면 진작 나한테 먼저 말했겠지. 엄마, 아무리 시간 지나도 우리 생각은 변함없어. 그러니까 괜한 희망 같은 거 갖지 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연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너희가 애 낳으면 나도 그렇고 사부인도 그렇고 모른 척 하겠니?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힘들 게 뭐 있어? 글쎄 싫다니까. 도와주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마냥 맡아서 키워줄 것도 아니잖아. 우린 그 누구보다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 낳으면 4시간 갉아먹으면서 아이한테만 투자해야 하는데 그게 행복이야? 내가 애 키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난 오로지 날 위해 살고 싶어. 나랑 우리 남편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괜한 희망 좀 버려. 우리 생각 달라질 일 절대 없을 테니까. 시부모님도 은근히 손주를 바라셨지만 저희 생각이 워낙 확고하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친정 부모님은 부부 사이에 자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계속 아쉬워하셨어요. 물론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다른 집 평범한 사람들처럼 손주 자랑하며 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생명을 낳고 키운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큰 책임이 뒤따르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부는 그걸 받아들일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세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 없는 상태에서 원하니까 낳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저희 주관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각일 테니 괜한 희망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봐도 들어먹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확고하니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만 생각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이 없이 둘만 바라보고 사는데 행복하냐고요? 평생 사랑만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희 부모님처럼요. 한 번은 친구가 궁금해서 물어보길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요. 너 진짜 애 안 가질 거야? 그러지 말고 늦기 전에 얼른 이세 계획 세워. 그러다 나중에 나이 먹고 애 낳아서 고생만 죽어라 한다. 우리 애 가질 생각 없다니까? 너희 정말 애 가질 생각이 없구나? 아니 어쩌려고 그래 정말. 평생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랑 그거 잠깐이야. 시간 지나면 단물 빠져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마다 자식 때문에 버티고 살 수 있는 거야. 애가 있어야 부부 사이가 유지되면서 가정이 굴러갈 수 있는 거라고. 애가 싫은 걸 어떡해. 떼쓰는 거 받아줄 자신도 없고 징징거리는 거 딱지색이야. 네 말대로 평생 사랑하면서 사는 건 어렵겠지.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 지금처럼 같이 놀러 다니면서 만난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즐길 수 있잖아. 애 있으면 그럴 시간 없을 텐데? 넌 지금 행복하니? 애 본다고 다크서클 가슴까지 내려온 것 좀 봐. 언제는 애 우는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면서? 그야 힘들 때만 그런 거고. 곤이 자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데. 아우 됐다. 네 말대로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래 자신 없으면 낳지 마. 둘이 싫다는데 어쩌겠어. 아무튼 그냥 걱정돼요 그래. 사랑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둘만 보고 살 수 있나 싶어서. 친구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우리 부부도 그런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시들 거고 서로가 싫어질 수도 있는데 둘만 보고 사는 게 옳은 정답일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간단히 생각하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미래까지 그려보며 다 계산해봤고 결혼에 관한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자고요.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우린 서로와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랑이 식는 게 걱정된다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건 최악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현명하게 살아나가자고 서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니까 서로의 일과 시간을 존중하고 나머지 자투리 시간에 집안일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을 관리하며 챙겼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 같이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하는 등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남들은 걱정했지만 우린 나름대로 만족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대략 2년 정도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몸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자도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게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휴, 이상하네. 뭐가? 아니 요즘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아. 예전에는 푹 자면 그렇게 개운했는데 요즘은 자도 피곤한 거 있지.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약은 먹었어? 약국에 가서 증상 말하고 사 먹었어.
그런데도 계속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네. 몸도 정 같지 않고 뭔가 이상해. 왜 그러지? 가만히 있어봐. 얼굴도 안 좋네. 전이랑 다르게 왜 이렇게 누런 것 같지? 내 얼굴이?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둥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몸이 허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일이 워낙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다 보니까 한순간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어요. 제가 옆에서 몸보신할 거리를 잘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호전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남편 얼굴색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상의해서 병원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증세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 후 우리는 예약한 날짜에 맞춰 병원에 방문했고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했는데 간암입니다. 네? 제가 암이라고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정상인의 간이고 이건 현재 환자분의 간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죠? 이 정도면 암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라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한 거는 어렵고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식이요? 말도 안 돼. 하루아침에 갑자기 간암이라뇨? 저희 남편 조금 피곤해하고 소화 안 된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증상 없었어요. 이거 정말 확실한 거 맞나요? 네, 확실합니다. 원한다면 다른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같을 거라 예상합니다. 요즘 검사 결과가 워낙 정확해서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증상이 잘 없고 예후가 좋지 않아서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죠. 간을 다른 말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를 만큼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절대적으로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이식할 만한 분 있으신가요? 이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외동의 늙은 부모님이 전부인데. 그렇다고 아내한테 이식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식이란 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 선생님, 만일 이식할 사람이 없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환자분 간 상태로 얼마나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하루빨리 수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다른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다시 오시죠. 의사의 말을 끝으로 남편과 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내내 어떠한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이 간암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TV에서 보면 울고불고 난리던데 저는 그저 넋 놓은 채 실성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앞에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지만 안 믿기더라고요. 실감이 안 났다고나 할까요? 한동안 조금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 무서운 병을 키우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가족 중에 이식할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식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여러 명 이식할 후보를 찾아야 하니 막막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 쪽에서는 이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모두 친척분들과 등지고 사셨기 때문에 마땅히 부탁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나이 든 두 분께 부탁드리기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결국 이식해줄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나이 젊고 건강한 제가 딱 맞았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검사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떻게 저한테 받냐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식 검사 말이야. 그거 내가 받을게. 당신이? 안 돼. 그러지 마. 나 당신 간 못 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죽게 생겼는데 못 받고 말고가 어디 있어. 우선 검사 받아볼게. 나 아니면 답도 없잖아. 그래도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친척들한테 한번 연락해 볼게.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모른 척 하지만은 않겠지. 여보, 그래봤자 소용없어. 자식이 부모한테 간 떼어주는 것도 고민하는 세상이야. 아무리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을지 모르는데 누가 미쳤다고 간을 떼줘? 그동안 친척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잖아. 어머님, 아버님은 연세 많으셔서 안 되고 당신한테는 나밖에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아무리 연락 안 하고 지냈어도 돈 앞에 모른 척하지 않을 거야. 이식해주는 조건으로 얼마 챙겨주면 해주겠지. 형편 어려운 상황에 뭔들 못하겠어? 여보, 그건 불법이야. 돈으로 사고 파는 거 금지하려고 가족 한에서만 기증받는다잖아. 몰래 주는데 알게 뭐야. 24시간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 잘 끝나고 나중에 몰래 챙겨주면 되잖아. 글쎄 안 된다니까. 괜히 잘못되어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본인 목숨까지 걸고 수술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감수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이야. 당신 말처럼 몰래 돈 챙겨준다고 해도 혹시 잘못되면 그땐 어쩔 거야. 그 뒷감당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 괜히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편한 길 가자. 그냥 내가 검사 받는 게 나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난 젊고 건강하니까 큰 문제 없으면 가능할 거라고. 우리 혈액형도 같잖아. 싫어. 싫다니까? 그러다 당신이 잘못되면 어쩔 건데. 남이 잘못돼도 마음 아프고 괴로울 일인데 그게 당신이라면 어떻겠어? 죄책감이 배가 될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걸 어떻게 봐. 그러니까 안 돼. 당신은 무조건 안 돼. 차라리 내가 잘못되는 게 낫지. 미안해. 괜히 아파서 당신한테 이런 짐이나 떠넘기네. 남편은 제게 등을 돌린 채 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실감이 안 나서 눈물도 안 나왔는데 덤덤하게 있던 남편의 눈물을 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는 아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제게 미안했겠죠. 혹시라도 본인한테 간을 떼어주다가 부작용이라도 얻게 되면 큰일이니까 말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되면 본인이 무슨 낯으로 사냐고 하더군요. 저는 죽고 본인만 살게 되는 것도 싫고 저희 친정 부모님 볼 면목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일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지만 남편은 100% 안전한 게 아니지 않냐며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 몰래 검사를 진행하고자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한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냥 공여자를 기다리기도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남편 몰래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증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나 안 되면 어쩌나 바짝 긴장했는데 적합하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설득하기 바빴어요. 남편은 위험하다면서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친정엄마가 말없이 집에 찾아오셨고 간이식으로 신랑이 하는 우리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들고 있던 짐을 힘없이 떨어뜨리며 놀란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뭐라고? 너희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김서방이 뭐? 엄마는 잔뜩 놀라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던 거냐고 되물으셨고 남편은 면목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진정 좀 하라며 엄마를 소파에 앉혔고 차를 들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사실은 남편이 지금 간암이고 이식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식하는 사람이 왜 하필 저냐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 펄쩍 뛰셨죠. 그러면 좋은데 주위에 이식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엄마도 알잖아. 이 사람 형제자매 없는 거.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하실 수는 없잖아. 두 분 연세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 너야? 사촌이면 친척이면 있을 거 아니야. 있기는 하지만 연락 끊고 지낸 지 오래됐어. 갑자기 연락해서 간 이식해달라고 하면 누가 해줘? 다들 싫다고 하지. 해줄 사람 나밖에 없어. 검사해 봤는데 내 간이 그렇게 건강하다네? 마침 혈액형도 맞고 간도 건강해서 이식 가능하대. 옆에 내가 있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을 찾아. 이 사람 나 아니면 이식해줄 사람 없어. 고여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시간 지체했다는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엄마 하나뿐인 사위 살려야 하잖아. 하나뿐인 사위 살리자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간을 떼라고? 난 그렇게는 못한다. 김서방 모술병 걸린 건 마음 아프지만 내 새끼가 아픈 것만큼 아프겠니? 괜히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안 돼. 그렇게는 못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네가 수술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찾아보자.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방금도 말했지만 이 사람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더 지체했다가 나 정말 과부된다고. 그래도 내 남편인데 아내인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못되면 나더러 어쩌라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거야.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다 알아. 이 사람도 나 걱정되어 수술하는 거 반대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아. 나 건강해서 금방 회복될 거고 관리만 잘하면 아무 이상 없대. 부작용 생길 일 크게 없어. 옛날처럼 위험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긴 뭘 아니야.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사람 일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 만약 재수없게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난 졸지에 귀한 딸 잃고 김서방은 사랑하는 아내 잃었는데 너 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살 수 있겠니? 세상에 완벽한 건 없는 법이야. 어떻게든 탈이 나게 되어 있다니까. 엄마는 너 잘못되는 걸 죽어도 못 봐. 안 그런가 김서방?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게. 김서방 소중하지만 배 아파서 낳은 자식보다 소중하겠는가. 서운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네. 자식 생명 걸린 일인데 수술하겠다는 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어. 맞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저 때문에 이 사람 잘못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내한테 간을 받아요. 잘못되면 아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내 없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꼴이나 보여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 사람 간 안 받아요. 받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다 안고 갈게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지 주변 사람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이래. 내 딸이 잘못되면 내 마음은 찢어질 것이고 자네가 잘못되면 우리 딸 마음이 찢어질 텐데.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남편은 무릎 꿇고 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엄마는 그런 남편이 가여운지 같이 앉아 실컷 울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셋이서 같이 한바탕 실컷 울었고 어느새 기진맥진한 상태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정말 간이식 해줄 거냐며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너 정말 김서방한테 간이식 해줄 거야? 그래야지. 나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 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나 잘못되는 게 겁났으면 검사고 보고 받지도 않았을 거야.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나밖에 없어. 나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남편 살리고 싶어. 엄마가 걱정하는 만큼 잘못될 일 없어. 관리 잘할 자신 있으니까 나 믿고 허락해주면 안 될까? 만약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나 잘못된다고 해도 내가 떼어주고 싶어.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하잖아. 나 아니면 누가 도와줘? 이 사람 잘못되면 나도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엄마, 수술하는 거 반대하지 말아줘. 여보도 내 간 받고 회복하는 데만 전념하자. 응? 어쨌거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미안한 거는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갚아나가면 되지. 저는 두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잘못될 일은 없지만 혹시 잘못된다 해도 저는 후회 안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울면서 부탁했고 수술 잘 받은 다음에 아무 이상 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어디를 가나 항상 일찍 죽을 팔자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생명선이 길어서 오래 살 거라고 절대 잘못되어 죽을 일 없으니 괜한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선 남편부터 살리고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제 간곡한 부탁에 엄마는 결국 수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식이 잘못되는지도 모르는데 허락하는 심정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원하니까 못 이기는 척 들어주셨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안 된다고 난리치다가 제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약속을 하더군요. 수술받고 몸 잘 회복해서 건강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저한테 은혜 갚으며 살 거라고 했어요. 저는 본인에게 사랑하는 아내이자 생명의 은인이라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눈물의 약속을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의 허락을 받아냈고 뒤늦게 시부모님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분은 남편의 암 소식을 듣고 많이 슬퍼하시다가 이내 제 손을 따스하게 잡고는 고맙다는 말만 연신 되뇌셨어요. 친정아빠는 아무 말씀 없이 연신 담배만 피우셨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역시 저를 많이 걱정하시는 거겠죠. 저는 모두에게 별일 없을 거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별탈 없이 수술 잘 받고 우리 둘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허락을 받은 이후 저와 남편은 의사와 협의하여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의사는 지체해봤자 남편에게 좋을 게 없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 일정을 잡았고 수술까지 정확히 3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남편과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머지 추가 검사도 진행하고 수술에 관련된 일을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몸 관리에 전념하며 남편에게 건강한 간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엄마는 짐을 꾸리는 저를 보고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병원에서 입원한 첫날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 연락하고 병원 로비까지 찾아와서 몸은 어떤지,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등등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 날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뭐 하시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에 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엄마는 수술 당일까지도 어떠한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어요. 들어가기 직전까지 엄마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연락 한 통 못하고 들어가는구나 생각하고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 순간 엄마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아이고, 아유 안 돼. 우리 딸 거기서 당장 내려와. 엄마, 연락해도 계속 안 되더니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얼른 내려와. 수술은 무슨 수술이야? 일부러 연락 안 한 거구나. 마음 약해질까 봐.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나 수술 잘 받고 나올게. 아, 글쎄 안 된다니까. 네가 수술을 왜 받아? 절대 안 돼. 절대로! 연락도 없던 엄마는 제가 수술실로 이동할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절대 수술은 안 된다면서 난리치셨어요. 간호사와 병원 관계 사람들은 그런 엄마를 말렸고 엄마는 필사적으로 제 수술을 말리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엄마의 마음이 바뀐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수술 받는 거 다 허락해놓고 왜 이제 이러시나 싶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막상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5분만 시간을 줄 수 없냐고 물었고 허락받는 시간 동안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불안한 듯 연신 울고 계신 엄마에게 수술 잘 받고 오겠다고 아무 일 없을 테니 수술 끝나고 보자며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뭐가 그리 슬픈지 계속 눈물만 보이시다가 안 된다며 계속 붙잡으셨습니다. 곧 수술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꾸 고집을 피우니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미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수술 받으면 안 돼. 그런 놈한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내 불쌍한 내 새끼.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용이라니. 그 죽어도 시원찮을 놈한테 여자가 있었어. 너를 두고 바람 피우면서 암에 걸린 거고 너한테 간 받은 다음에 이혼할 생각인 거야. 내 새끼 이용만 하다가 버릴 생각이었다고.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한테 여자라니. 엄마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들은 말이 다 무슨 소리인지 정신을 차리기 쉽지 않았어요.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를 보며 울고불고 하는 모습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듯 했어요. 엄마가 제게 거짓말할 리는 없으니까요. 엄마는 주춤하고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눈물을 훔치며 주머니 안쪽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된 음성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리 이쁜이 뭐하고 있었어? 오빠는 병실에서 쉬고 있지. 내일 아침 일찍 수술해. 걱정할 거 없어. 오빠 안 죽어. 수술만 딱 받으면 우리 이쁜이 보러 갈게. 그럼 오빠도 보고 싶지 뭐. 마누라? 아이, 간 이식 받으면 더 이상 쓸모없는데 당연히 이혼해야지. 불쌍하기는 뭐가 불쌍해. 간 좀 떼어주는 거로 안 죽어. 우리 이쁜이만 생각하면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간 이식 받느라 미뤄졌네. 얼른 이혼하고 우리 이쁜이랑 같이 살고 싶다. 오빠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꼈어.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척 거짓 연기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식 받고 새로 태어나면 이제 나만 생각하고 살 거야. 솔직히 그동안 큰 감정 없이 심심해서 바람 피우기도 했거든. 근데 우리 이쁜이 만난 뒤로 난 변했어.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오빠 수술 잘 받고 회복되면 바로 보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사랑해. 틀림없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부들거리는 손으로 눈물을 참고 있었고 저는 그런 엄마의 핸드폰을 가로채서 다시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아무리 몇 번을 들어도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엄마에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이 하는 소리가 다 뭐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집에 가는 길에 김서방이 밖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일 보자고 간단하게 인사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통화 내용이 이상하더라.
뭔가 수상해서 근처에 숨어서 들어보니 어떤 여자랑 통화하는 것 같았어.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때 알았지. 김서방한테 여자가 있다는 걸.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 들은 것만 가지고 무턱대고 따지고 들었다가 무슨 일 났지 어떻게 하니? 그래서 입원하자마자 몰래 김서방을 지켜봤어. 그러다 보게 됐지. 어젯밤 병원 밑에서 김서방이 어떤 여자랑 정답게 서 있더라고. 딱 봐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 뭐가 그리도 좋은지 부둥켜 안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 내 새끼는 저 하나 살려보겠다고 간을 떼어준다는데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 있니? 내가 혹시 몰라서 사진도 찍어놨어. 방금 들려준 녹음은 김서방이 밖에서 통화하는 거 녹음한 거야. 뭐라도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어찌나 쫓아졌는지 몰라. 자, 이거 봐봐. 혹시 아는 여자니? 엄마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녹음의 사진까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더군요. 사진 속 여성은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남편을 따라다니며 감시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됐던 거였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마음 졸이며 힘들어 하셨을지 그걸 생각하니 울분이 터지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술 준비하다 말고 어디 가냐고 막아세웠지만 저는 이식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 필요 없다고 남편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 개인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꺼냈고 암호를 풀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 여자와 주고받은 대화며 사진이며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찍혀 있었어요. 진실한 남편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순간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남편은 한창 수술 준비 중이었고 저는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수술 안 할 거니까 당장 남편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죠. 병원 안은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이어서 영문 모르는 표정으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수술을 안 한다니. 하긴 막상 하려니 겁나서 그러지? 그래, 그 마음 이해해. 그런데 이미 끝난 일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고생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지. 곧 있으면 의사 선생님도 내려오신다는데 혹시 걱정돼서 그래? 나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걱정할 거 없어. 수술 잘 될 거야. 의사 선생님 간이식 잘하시는 분이래.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하면 어떻게 수술을 조금 미뤄달라고 해볼까? 난 당신 뜻에 따를게. 당신한테 간받는 처지인데 내가 뭐라 말할 자격이 어디 있겠어. 만약에 수술한다고 한 거 후회되면 얼마든지 취소해도 돼. 난 그냥 자기 옆에 있다가 눈 감는 것도 좋아. 그래? 그럼 어디 내 옆에서 눈 감아보던가. 뭐? 여보 왜 그래? 가증스런 여기 집어치워. 나 네가 어떤 놈인지 다 알거든. 그러니까 나 위하는 척 굴지 말란 말이야. 너 내 뒤통수 때릴 준비하고 있었잖아. 아니지? 이미 크게 때렸네.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한 거 보니까 너 사람 제대로 속였다. 다른 년이랑 바람 피워놓고 어디서 착한 남편인 척 굴어? 그딴 식으로 불쌍한 척 동정심 얻어서 간 이식 받을 생각이었나 본데 웃기지 마. 내가 수술을 왜 해? 안 해. 내 귀한 간 너 같은 놈한테 못 떼어줘. 여보. 그년한테 그랬잖아.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다고. 그럼 그년한테 간 떼어달라고 해야지. 왜 내 간을 받으려고 하니? 아, 걔 간은 지켜주고 싶고 내 간은 떼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난 판정 받았을 때 우리 둘 얼마나 울었니? 네가 나 몰래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난 너 하나 살려보겠다고 이식 결심했어. 나 아니면 우리 불쌍한 남편 누가 살려주나.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수술 부작용 각오하고 진짜 떼어주려고 했다고. 내가 간이식해준다고 했을 때 그렇게 안 된다고.
나 죽고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난리친 거 다 연기였다며? 진짜 소름 끼친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치워!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니?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뭘까? 네 핸드폰이야. 여기 그년이랑 주고받은 대화. 같이 찍은 사진 천지더라. 더 말이 필요해? 네가 밖에서 그년이랑 통화하고 만난 거 엄마가 다 녹음하고 사진 찍어 놓으셨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위자료 단단히 물어줄 준비해. 그리고 그년한테도 상간녀 소송 걸 거야.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냥 하도 꼬셔대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간 것뿐이야.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당신 아니면 나 죽어. 죽을 죄 지은 거 인정해. 앞으로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아프잖아, 여보. 참 아까운 재능이다. 이 재능으로 연기를 했으면 유명한 배우가 됐을 텐데 말이야. 마음에도 없는 눈물 그만 흘리고 이 더러운 손 치워. 나밖에 없다는 놈이 바람을 피우니? 내가 그 말에 또 속을 줄 알아? 처음 이식해준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마음에도 없는 척 잘 두글더라.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 내언니한테 간 떼어달라고 해. 난 죽어도 너한테 줄 마음 없으니까. 너랑 이혼하고 남남 될 건데 간을 어떻게 떼어주겠니? 너라면 너 같은 놈한테 간 주고 싶겠어? 다들 들으셨죠? 저 이식 수술 안 해요. 당장 퇴원 조치 시켜주세요.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울고불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퇴원 절차를 밟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짐을 모조리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도 퇴원하고 부랴부랴 저를 뒤따라왔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잠시 미쳤었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엄마는 괘씸하다며 나가라고 소리쳤고 소금까지 팍팍 뿌리며 남편을 쫓아내셨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큰 상처를 입었지만 울고불고 힘들어하기 싫더라고요. 그깟 놈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마음 아파하는 거 다 아깝고 부질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불륜 증거를 보여주며 이혼 상담했고 바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불륜으로 이혼당했습니다. 간 이식을 못 받아서 점점 몸 상태는 안 좋아졌죠. 그러니 내연녀가 붙어 있었겠어요? 저한테 소송당하고 남편이랑도 헤어졌습니다. 그 인간은 저와 내연녀한테 철저히 버림받았고 죽을 날 받아놓은 시한부처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공여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인 팔자 본인이 꼬아놨으니 알아서 감당하겠죠. 저는 엄마 덕에 제 목숨 지킬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 인간한테 간 떼어줬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제 인생을 살려준 엄마에게 더욱 잘해야겠어요. 이 자리를 빌려 엄마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